299페이지를 펴봅시다. 한쾌한 일요일 아침에 학원에서 시간을 처음 시작하니까 참 기분이 더럽죠. 네. 나도 더러워. 게다가 오늘 아침에 저는 제가 원준이하고 예은을 데리러 가는데 늦잠을 잔 건 아닌데 나오려고 하는데 애새끼가 똥을 쌌어.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 쌩까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애가 똥 싼 걸 모르고 그 소서라고 알아요? 소서라고? 몰라요? 소서는 안 알고. 소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장난감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야. 세워놓으면 얘가 이렇게 딱 앉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장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다 꽂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그 안전 그것처럼 이렇게 있게 받침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애기 똥 싸는데 내가 똥 싸는 줄 모르고 여기다 넣었어. 그때 애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원래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게 막 기뻐하면서 막 만지고 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애가 표정이 약간 이런 이상한 진짜 이럴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왜이씨 아버지도 이렇게 쳐다보나 이러면서 살짝 열받아 하면서 했는데 얼굴이 똥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씨발 이 똥 쌌는데 거기에 이게 끼고 막 들어가서 막 여기까지 막 등까지 막 다 올라와 있어 똥이.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야 얘 받아 이래가지고 얘 받았는데 막 똥 묻고 손에 손 씻고 일어나느라고 늦었어. 그리고 제가 9시 18분인가에 집에 나왔어. 9시 18분. 시동 걸고 동진 아파트가 어딘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고 현대 아파트가 어딘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18분 만에 인천 아니 수원에 나하고 어떤 SM7 프레스티지 새끼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새끼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제가 군포에서 제가 이기고 나 군포 전에 걔를 제가 차가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제 차는 디젤이거든요. 계속 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겼냐면 톨게이트가 있더라고요. 무슨 톨게이트지? 군포 톨게이트인가. 그래서 톨게이트 왜 하이패스 있잖아요. 네. 하이패스 이제 왜 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과 속도가 시속 30km거든요. 네. 제가 150km 통과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이겼어. 아, 통과가 돼요? 그럼요. 뭐 막는 게 없잖아요. 통과를 하면 돼요. 찍혀요, 그게? 안 찍혀요. 제가 맨날 150km 달리거든요. 18만에 오고 원준이 데리고 예은이 데리고 내린 결론은 이 새끼들을 괜히 데리러 갔다였어. 집이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 그래서 원준이는 예은이는 진짜 가깝고 원준이는 조금 먼데 대신 상대적으로 원준이는 다리가 길잖아. 이해한다. 원준이가 다리가 기니까 다음부터 안 데리러 가려고. 다음부터 그냥 걸어와. 그렇지? 제가 혹시 빨리 안 온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데리러 갈 건데 제가 안 온다. 그래 무서가 너 걸어왔지? 얼마나 훌륭한 학생. 집이 어디예요? 푸르지. 얼마나 먼지 알아? 푸르지요? 그래 다리 건너고 막 철길 건너고 막 기차가 확 다니는데 막 넘어오고 이래야 되지. 와. 어? 너무 오냐오냐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지. 갈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좀 위험하니까 심야에 늦을 때는 버스 타고 올 때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이번에 걸어오는 미덕을 알려주시면. 그래서 오늘 애새끼 똥 싸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옛날에 원준이도 이렇게 똥 싸면 귀엽다고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막 상혁이도 똥 싸면 우리 아들 이러면서 우리 아들 똥 잘 쌌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이러셨을 텐데 이렇게 클 줄 아셨을까? 자 오늘 수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299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너희가 아마 학교에서 시험이 나오면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거를 굉장히 어렵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가르쳐줘도 되는 내용을 구태여 어렵게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 새끼는 역시 미친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저희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 299페이지에 2번 했어요. 2번. 2번씩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 처음 듣는다. 앞에 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거 모른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들으세요. 아, 이게 명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명상은 수학 공식으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 삐리리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 거 이제 원의 방정식의 식이 된다. 뒤에 것도 원의 방정식이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원의 방정식의 식의 특징 뭐였어요? x, y에 관한 둘 다 몇 차식이어야 된다? 2차식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수는 얼마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지? 그 원칙적으로 1이면 된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의 크기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칩시다. 그죠? 원의 방정식을 칩시다. 그래서 두 원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앞에 원의 방정식, 요게 뒤에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총 몇 개 존재하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편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럴 때 그 방정식들을 표현한 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라는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에 거 그냥 원의 방정식 썼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뒤에도 그냥 원의 방정식 썼지. 바꿔 얘기하면 가로 플러스 k 하나 써주고 가로는 0이다 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원의 방정식 하나 쓰고 여기다가 원의 방정식 하나 써가지고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요걸 쳐다봤더니 뭐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더라.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사람? 이해된다. 이해되시는 분에게는 제가 어제 먹다 남긴 물을 한 모금 드리겠습니다. 온갖 바이러스와 침들에 노출되어 있는. 이해돼요? 저랑 눈 마주치신 분 계시잖아요. 이선을 보시라고요. 상혁아! 예. 자, 개드립 시작! 머리 아침에 감았어요? 상혁이 생각보다 어렸을 때 되게 귀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스타일이.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죠? 이게. 저 설레. 자, 개드립 시작. 저게 왜 항등식이래요? 그리고 저게 왜 두 원의 교점의 방정식을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될까요? 사실은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그냥 제가 야, 이 식이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외에 더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일단 까먹어요. 잘 안 나오니까. 수원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수능에서는 어떤 거의 수준이냐면 거의 진짜 막말로 지금 딱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구단 같은 느낌인 거야.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뢰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에서 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엽적인 곳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까먹어요. 그래서 그걸 까먹으면 문제를 완전 못 풀어. 그지? 치명타에 치명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니네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사실 자기는 인수분해 잘 못한다. 거의 없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2차 방정식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은가? 수학 엿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하면 K 값은 자꾸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변하죠. 변한다는 얘기죠. 1도 넣었다, 2도 넣었다, 3도 넣었다, 4도 넣었다 막 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0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가라앉. 앞에 것도 뭐가 되었어야 돼요? 0이 됐어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 K값이 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0을 곱해버리면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쪽이 0이니까 나머지 이쪽 부분도 뭐가 돼야지? 0이 돼야지 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배울 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K에 대한 거로 묶고 K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정리한 다음에 요것도 얼마고 0이고 요것도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요 식이 0이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식이 0이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도형이?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식도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도도 여전히 뭐라는 거야? 원이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런데 요 앞에 나와 있는 xy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식에. 그 다음에 요 식에 나와 있는 xy 값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원 두 개를 쓰면 그 xy 값이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은 한 개의 시간에다가 식을 묶었지. 그러면 그 xy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값이어야 되지. 바꿔 얘기하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인데 요 x하고 요 y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개가 동시에 어떻게 돼야 돼? 성립돼야 된다. 이해돼요? 이해돼? 성립돼요? 이해돼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요 원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xy 값들이 막 존재하잖아. 그 다음에 요 원의 xy 값들을 막 존재하잖아. 그런데 그 두 개가 동시에 값이 같아도 된다,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그건 도형으로 치자면 두 원의 뭐다? 교점이다 라는 얘기겠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 즉슨 앞에 것도 성립하고 뒤에 것도 성립하는 XY를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K값이 막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막 도형이 막 바뀌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앞에 것도 X에 관한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뒤에 것도 X에 관한 Y에 관한 2차식이지.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는 두 개 그냥 K 전개해가지고 쭉 풀면 결국은 X에 관한 전체적으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Y도 전체적으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개수 뭐예요? K 플러스 1이죠. Y 개수도 뭐예요? K 플러스 1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도형을 봤더니 도형이 뭐더라는 거야?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앞에 도형, 뒤에 도형을 만족시켜주는 도형이어야 하니까 앞에 도형, 뒷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정리해 놓고 보니까 x, y에 관한 2차식이고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뭐더라? 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쯤 되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거 왜 공식이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왜? 봐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앞에 도형, 뒤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런데 다만 공교롭게도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뭐니까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것만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써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써라 라고 할 때도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냥 B 플러스 K B 은 0이다 이렇게 써놓고 앞에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뭘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뒤에도 직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뭐라 쓰면 되겠어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지. 근데 얘는 또 살펴봤더니 X, Y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게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도형 자체는 뭐란 얘기예요?
직선이란 얘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풀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니 그렇게 치면 또 있잖아. 뭐 2차 함수를 넣어도 되고 뭐를 넣어도 되고 다양한 것들 막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 과정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교과정 속에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교과서가 너희가 바뀌면서 너희들의 교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하에 다 빼버렸지. 다. 그죠? 병신짓이야. 근데 예전에도 애들은 장애인이어가지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따로 또 배우고 연락이 막 공식으로 외워.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배울 때 또 연락이 또 따로 외우고 이렇게 외웠어. 그죠?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맞다. 그나저나 니네는 어떡하냐? 시험 제도 또 바뀌어가지고 바로 다르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지 됩니까? 공통현이라는 건. 공통현이라는 건 이제 자르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공통현은 다른 말로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요 식의 범주에서 벗어나겠어? 안 벗어나겠어? 안 벗어나죠. 왜? 방금 전에 썼던 요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을 다 표현한 거라며. 그지? 근데 다만 공교스럽게도 얘는 x, y에 관한 2차식이고 계수가 같으니까 원의 방정식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을 원의 방정식이 안 되고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맞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요 식에서 뭐 날아가야 됩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이 서로 없어져야 되지. 맞아요? 없어져야 되잖아. 자, x제곱 y제곱 없어지려면 k값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싹 다 날라가지. 그리고 x, y가 몇 차식만 남아? 1차식만 남겠지.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바꿔 얘기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1번에 3번에 양가로 3번에 공통현의 방정식 해서 x제곱 y제곱 1 나와 있잖아.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2번의 식에다가 k값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다. 마이너스 1은 왜 대입한다? x제곱 y제곱을 서로 소거시켜서 뭐로 만들기 위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내지 방정식 저희가 이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한 요 녀석들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일단 100% 나옵니다. 100% 기출이 되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뒤로 넘기셔서 옛날에는 이것도 안 나오는데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교과과정에서 있었어요. 공통현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직선 쭉. 그지? 근데 요게 자르는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할래요? 두장사의 거리. 저걸 모르죠. 아, 물론 봐봐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면 두 개 연립해가지고 두 점의 좌표 구해도 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두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지 모른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약간 야매인데 힌트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 연락에 도형을 배웠잖아요. 무슨 뭐 막국지가 무슨 강 뭐 평행사변형 무슨 뭐 배웠잖아.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거 언제 배웠어요? 3학년 2학기 배우지 않아요? 언제 배웠어요? 오,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오, 대단하시네요. 이제 벌써 졸업할 때가 되죠.
아 생각보다 니네 아직 초절이구나. 초절 학력이. 아 제가 이런 것들하고 말을 섞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엄청나게 어렵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로부터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 써먹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은 대부분 다 뭐냐면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삼각형의 성질은 대표적인 거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있었죠. 또 삼각비 있었지 뭐. 1대 1대 루트 2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밖에 안 써먹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그 도형의 성질을 그리고 써먹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할 건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만약에 도형의 성질을 뭔가 써먹어서 D를 구하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피타고라스 내지 삼각비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을 때도 쓸데없이 이상한 보조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무조건 뭐가 되게 보조선을 그어야 돼? 직각삼각형이 되게 그려야죠. 이해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팁일 거예요. 나중에 가보시면 4점짜리 문제가 매년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애들이 굉장히 잘 못 풀어요. 굉장히 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뭔가 도형의 성질이 너무 많아. 단순화시키는 게 좋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뭐만 나올 것이다. 직각삼각형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해보고 아니면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조선을 그때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이제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뭔가 보여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길이는 요거죠. 그죠? 그럼 뭐하고 뭐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까? 반지름의 길이하고 요 길이 알면 구할 수 있지.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방정식 정리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요 길이는 뭐를 통해서 구하면 될까요? 옆에 큰 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배웠어.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공통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두 원의 방정식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러면 공통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뭐 떠올라? 우서가 마음이 푸근하지. 뭐 미리 배워봐야 별로 뭐 쓸모없잖아요? 똑같아. 어제는 걔들이 몇 번 쳤어? 집에서는 안 쳐요? 왜요? 어머니가 때리세요? 걔들이 키우면 싸대기 때리더만. 왜요? 난 이해를 못해요. 아 재미가 없구나. 네가 그럼 바꿔내면 걔들이 치는 이유는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야 그럼 돈 내야지. 기쁘죠? 걔들이 칠 때마다 뭔가 희열을 느끼죠. 내가 그래서 어제 너 얘 들면서 걔들이 나도 하나 쳤는데 병신인가? 병신이 뭐게? 병신이 뭐예요? 어? 장애인이요? 또 네가 그게 중의적인 걔들이 잘 친다면서요. 그 쳤던 애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저를 너 쳐다보듯이 했어. 뭐 생각나요? 원의 중심인 점에서부터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예요? 직선이잖아. 뭐 떠올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떠올라야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그 점은 원의 중심일걸? 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에이씨 맨날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 센다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저 길이 구할 수 있지? 저 길이 구하면 이들 나오잖아. 맞아요? 기억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지금 시행착오 중이어가지고 그때 얘기했듯이 교과정이 바뀌었는데 교과정에서 옛날보다 애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막 뭘 다 뺐어요. 다 빼다 보니까 막 내용이 이상해졌어. 내용이 이상해졌는데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그 교과과정의 내용을 뺄 준비가 안 돼 있으신가 봐.
그래서 요번에 1학년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시험도 난리가 났었던 게 옛날로 치면 2학년 때 1년 내내 배우는 과정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배워요. 옛날에는 수1이라고 하는 챕터 안에 수열, 지수, 로그, 행렬, 수열의 극한 이렇게 5챕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행렬은 빠졌어. 교과서에서 없어졌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으로 넘어갔어. 그건 좋아. 그래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수열, 지수, 로그 이렇게 3가지가 남았는데 요 3가지를 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1년 가까이 배웠단 말이에요. 1년 가까이. 근데 그거가 요번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수열, 지수, 로그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천초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내 지수하고 로그밖에 안 해요. 그래 놓고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문제 자체가 쉬워야 되죠. 교과 과정상에 있는 것만 내야 되고. 근데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게. 그래서 옛날에 내던 대로 시험 문제를 막 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1학년 2학기 지금 기말고사 애들 평균이 전부 바닥이야. 작살이 났어 작살이. 그래서 너희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교과 과정상에 있었던 내용 자체를 조금은 알고 계신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너희는 내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잖아요. 왜?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는 요 근래 한 4학년 내에 가장 마루타성이 강한 학년이야.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애들이 엿대면 아 미안해. 영어 잘해요? 네. 영어 잘해요? 못하죠? 네. 잘해요? 몇 점 나와요? 너는 성공이야. 대박이야 대박. 영어 90점 넘는 사람. 학교 시험에서요? 학교 시험 꼭 그냥 껌이야 90점? 학교 시험 학교 시험에서 뭐 A, B, C, D 이런 거 나와요? A, B, C, D 다음에 뭔가 이런 거 나와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야 영어 야 90점 넘는 사람 90점 안 넘는 사람 몇 점이야? 몇 점? 몇십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더 쉣더벅이에요? 야! 희망을 가져. 바뀐 이 시대에서는 너희들이 다 성적이 똑같아. 엿된 거야. 그치? 여태까지 씨발 초등학교 때부터 연락에 영어 공부를 했더니 니네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4개 등급으로 나오면 되잖아. 봤어요? 대충 한 상위 25%까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키면 1등급 못 받으면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야. 희망이 생겼다. 80점. 그지? 대장 제가 보기엔 지금 한 80점, 70점 때부터 한 100점까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해진 과목. 아니, 수학은 원래 그냥 중요했고 국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어. 그죠? 그 다음에 논술 내가 보기 대박일 거야. 그래서 요새 원장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아.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박 간사다 이러면서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다녀. 그 다음에 저는 진지하게 과목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얘기했나요? 얘기했어요? 뭐로? 제가 보기엔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애들은 변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영어 이제 없어졌잖아. 영어 이제 없어졌어. 영어학원 내가 보기엔 다 망할 거야. 최선화학원 씨발 잘됐다 씨발. 그지? 최선, 리케이언, 아발론 씨발 다 망할 거야. 올레지 씨발. 그 다음에 수학학원, 뭐 국어학원 잘 될 거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 반짝반짝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탐, 과탐이 뜰 거야. 아니, 변별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탐, 과탐이 뜰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법과 정치 선생으로 바꿔볼까.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수학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비전공자의 개 나가리 선생이란 말이야. 그지만 법과 정치는 내가 전공자잖아. 그 다음에 포장하기도 얼마나 좋아. 씨발 변호사가 직강합니다. 괜찮지? 괜찮잖아. 어때? 야 내가 지금 강의 계산하는 거 들을래? 너 문과냐? 아이 씨발. 문과. 야 걱정으로 해 걱정. 어때? 주변에서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니네는 하여튼 상대적으로 되게 엿된 케이스야. 그죠? 그래서 다만 좋은 건 하나 딱 좋은 게 있어. 니네 위에 학년 애들이 재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재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걔네들은 영어 공부 연락이 해야 되잖아. 연락 시간 EBS 막 그거 보면서 막 연락이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시간 뭐 70점이나 80점이나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아요.
니네 위에 학년 애들은 수학이나 국어 못하는 애들은 재수 못하죠. 그지? 그게 하나 딱 장점인데 너무 이제 막 회월이 격동의 시기에 휩싸여 있어서 조금 기존에 공부를 잘하셨던 학생들은 좀 힘드실 것 같고, 반면에 기존에 공부를 좀 안 하셨던 학생들은 올릴 수 있죠. 여태까지 공부 영어 공부 안 했단 말이야. 영어 ABCD밖에 몰라. 그래도 기회가 있어. 그죠? 반면에 또 이제 수학이나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거죠? 그 왜 가끔가다 국어 장애인들 있잖아요. 국어 시험을 한국인이 한국말로 시험을 보는데 점수 50점밖에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꽤 많아. 우리 학원에도 1학년 중에 그런 애들 꽤 있더라고.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가 40점, 50점 받는 애들이 꽤 있어. 국어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을 열심히 해. 주변에 지금부터 소문 좀 내주세요. 저희 학원에 곧 슈퍼 법정 강사가 뜰 것이다. 최고 학력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직 변호사다. 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당 제가 커미션 드리겠습니다. 커미션. 던킨 도넛 하나씩. 애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던킨 도넛 하나씩. 10명 데리고 오시면 10개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그래서 저거는 책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나와 있네. 필수제 15번 뒤에 넘기셔서. 그래서 딱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의 수학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가. 교재에 뭐가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필수제 15번의 내용에다 별표를 좀 세우시고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00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저희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뭘 해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원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를 한번 예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우서봐. 이 우석이라는 이름이 별로 내가 보기 별로 안 좋은데. 이름 개명할 생각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3년 정도 중에 우석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성이 뭐예요? 오! 이렇게 이름. 걔 최였던 것 같은데, 최우석? 왜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여기 옆에 있는 그 왜 쌍둥이 걔네 있잖아요. 걔네 학년이거든요. 걔네가 처음에 저희 학원에 들어왔을 때 정말 미친 애들이 집합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왜 제가 놀랐냐면, 제 옛날에 저쪽에 하늘교육이라는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하늘교육이라는 학원이었었는데, 그 하늘교육 학원은 학원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그냥 하나, 이게 저희 학원이 약간 기역자 생겼잖아요. 지금. 그때는 통으로 생겼는데, 가운데 뭐 벽으로 교실을 만들어 놓고, 이쪽 교실에 가려면 여기가 원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야 됐어. 되게 멀었어. 그게 지금 여기 학원보다 더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10to10을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이 너무 조용해. 그래서 이상했거든.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야. 10to10을 해도 그렇게 조용한 애들이 아닌데 너무 조용해. 이게 씨발 뭔가 이러고서 가서 제가 한참 찾아가지고 애들 막 찾아다녔어. 화장실도 없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딱 갔더니 교실문을 뜩 열었더니 이 새끼들이 책상으로 미로를 만든 다음에 책상으로 미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씨발 술래잡기 하고 있어. 멋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애들 중에서 제일 미친 애들이었어요. 그거의 최고봉에 우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미친 애였죠. 미친 애의 대장. 얘는 완전히 속이 경력이야. 아무리 제가 사실은 나중에 숙제 안 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랄하거든요. 제가 지랄 안 하는 학생이 딱 2명 있었어요. 이 우석이하고 지금 1학년에 황동현이라는 2명 있어. 황동현이라는 애는 왜 그러냐면, 황동현은 항상 시험을 보면 영어하고 수학 점수의 총합이 120점이에요. 학위. 돈 올라온 건 수학을 100점씩 받아요. 100점, 90점 이렇게 받는데, 영어가 20점 이렇게 받아요. 7등도 막 이렇게 받아. 그 다음에 무석이. 이 새끼는 야 씨발 백날 공부를 뭐 해라. 너 왜 제가 인식 공부 잘하잖아. 너 씨발 내가 얘한테도 무슨 걔들한테도 너 씨발 대학 못 가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니네가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 2학년쯤 되면 저 새끼 또 지랄거리네 이러는 거 안 듣지도 않아. 얘가 딱 그랬어. 이 새끼는 들어올 때부터. 왜 지랄하시오? 숙제 왜 안 해? 개새끼야 새끼야. 그래 뭐 안 할 수도 있지 개새끼야 진짜. 그래서 우석이라는 이름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인상이 안 좋아 우석이. 자 우석아. 이미지 세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게 참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운 건데. 상혁이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진영록이라고 있었는데 진영록한테 형록이가 니를 가르쳤어요? 네? 아니. 너희 형 가르쳤어요? 형록이라고 안다고 그러더라고. 막 형록이가 오버랩 되면서 자 우석아 원이 2개 있어요. 2개의 원이 존재할 수 있는 형태를 유형 분류를 해보자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떨어지는 완전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또 끝에 한정 한정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2개 도넛처럼 붙은 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밖에 쪽에 놓고 있다가 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붙여나가되 뭔가 유형 분류하는 기준 자체는 뭐로 잡은 거예요? 지금 우석이가 점액수로 잡은 거죠. 안 만난다. 그지? 그 다음에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조금 더 들어가면 몇 개 점에서 만난다. 2개에서 만난다. 더 안으로 뿅 들어가면 안에서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약간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잖아. 그지? 달걀이 이렇게 신선하면 신선한 달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반면에 신선하지 않은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계란 후라이의 종류를 아세요? 네? 3개 알아요? 뭐 알아요? 연속이로. 제가 질문이 잘못했어요. 질문이. 썬라이즈. 제가 이래봬도 카투사라고 알아요? 카투사라고 알아요? 코리안 어그멘티 2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가는 한국군 식박바 이런 뜻이야. 제가 이래봬도 카투사 출신이에요. 가면 처음에 부대를 딱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식당에 가면 식당에 있는 아저씨들이 어메리칸들이야. 어메리칸 새끼들한테 밥을 시켜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디스 이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미군 부대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메인 메뉴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짜 디스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가면 얘들은 꼭 아침에 계란을 쳐먹어. 근데 계란을 쳐먹을 때 이 새끼들이 계란은 디스 이럴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골라야 돼. 계란 요리가 뭐 있어요? 반숙, 완숙 이런 거 집에 씹어서 그리 말고 스크램블 있죠? 스크램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식한 새끼들. 맨날 계란은 후라이밖에 안 쳐먹었지. 스크램블이 뭐예요? 스크램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스크램블을 영어로 찾아봐. 스크램블이 이렇게 막 대차만 치는 게 스크램블이야 영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차만 쳐가지고 개죽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개죽. 또 계란으로 삶은 계란. 삶은 게 우리나라도 있어. 그걸 먹어봐. 계란말이. 계란말이? 야 씨발 그럼 미군 부대 가가지고 계란말이 아 진짜 미군 부대 그런 미국 애들이 먹는 계란말이 뭐 있어요? 오믈렛이라고 네.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거기다 안에다가 뭐 다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말아가지고 동동을 말아서 줘.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든 게 안에다가 넣는 종류가 다르잖아. 토마토만 넣을 수도 있고, 뭐 치즈도 넣을 수 있고, 햄도 넣을 수 있고, 뭐 버섯도 넣을 수 있고, 뭐 양파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투사 애들은 항상 뭐를 먹는 걸 것 같습니까? 오믈렛을 먹을 때 애플이 쓰는 거. 다 넣어주세요. 무조건 다 넣어줘.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 노른자가 동동 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써니,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써니 사이드가 위에 있는
나중에 혹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장애 등급. 다리 없어요. 장애 등급? 군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장애. 네. 장애 있어요? 장애? 척추장애 무슨 뭐 눈 하나 없고 뭐 이런 건 군대 안 가요. 장애 있어요? 장애? 장애 있죠? 피부장애. 야, 피부장애도 군대 안 갈 수 있어. 그 과도한 피부장애 이런 거 있으면 군대 안 갈 수 있거든요. 잘 한번 찾아봐요. 저도 군대 안 가려고 집에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 막 이렇게 알러지 검사도 하고 했더니 알러지 안 나와 지금. 군대 갔어. 갈 거면 카스하러 가세요. 되게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군대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편해. 이거보다 편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회사원 느낌이야. 부대 밖에 나가는 거에 제약이 없어요. 저는 맨날 집에 왔거든요. 나중에 가면 엄마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새끼가 아들 군대 가면 우리 아들 이러다가 맨날 집에 오거든. 그죠? 나중에 저는 한 1년 좀 지난 다음부터는 집에 안 가기 싫을 거예요. 부대에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수쳐먹고. 갑자기 저걸 보니까 써니 사이드업이 생각이 나서 미군 부대에서 살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 다음에 부대 안에서 영화가 공짜거든요. 카츠는 다 공짜예요. 식당도 공짜고 뭐 세탁 그러니까 막 한국군 애들은 막 그 군복 자기네가 다리고 그러잖아요. 카츠사 애들은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돼요. 세탁소에 이렇게 갖다 주면 아저씨가 풀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려가지고 딱 갖다 줘요. 되게 좋은데 딱 하나의 단점이 영화관이 공짜인데 자막이 없어 지금. 그 영화를 영어로만 나와요? 예? 영어로만 나와. 그 보고 나서 토론해야 돼. 한국 영화는 상영을 안 해줘. 안 하지. 한국을 뭐 관심 있겠냐 걔네가. 그 어떤 영화를 봐야 돼? 어떤 영화 봐야겠어요 그럴 때? 람보 이런 거 봐야지. 그냥 좀 대사 없어 씨발. 그런 거 봐야지. 무슨 뭐 막 스파이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씨발 대가리 터져. 나와서 막 카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때 그 새끼가 왜 뭐라 그런 거냐? 그 새끼가 범인이야? 이 범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고 나왔던 게 기억나는 것 중에 혹시 슬리퍼스라는 영화 아세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하고 알파치노하고 대화하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무슨 그 약간 무슨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소년원에서 소년원 아시죠? 미국의 소년원에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거기에 소년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도관들한테 소년 애들이 성추행을 당해요. 남자애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서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교도관을 한테 복수하는 내용이야. 근데 복수를 하기는 하되 자기네가 또 교도소에 갈 수 없으니까 교묘하게 잘 교묘하게 근데 그 교묘한 걸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지금. 뭐야 이 새끼 뭐 어떻게 교묘하게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저 새끼를 죽였어.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미군 부대 중에 506이라고 있어요. 506 부대는 뭐냐면 에어 어설트라고. 어설트가 뭐예요? 공중강습 때다가 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와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에어 어설트인데 506이 지금 공수부대예요. 일종의 506이 에어 어설트 부대예요. 거기에도 1년에 카투사가 한 몇몇 명씩은 가요. 전체 한 기수에 200명인데 200명 중에 한두 명씩 가. 제일 재수없는 애들. 얘들은 진짜로 위에서 뛰어내려요. 진짜 헬기 타고. 제가 그래서 군부대 아침에 이렇게 저희 부대는 본부였으니까 저는 번역병 했거든요. 그래서 총을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이렇게 아침에 모닝커피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군복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새끼들이 씨가 갑자기 헬기가 따다다다 날아오더니 위에서 어떤 애들이 줄 쭉 내리더니 막 위에서 줄 타고 막 내려와. 그래서 오 씨발 멋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카스하더라고. 이렇게 메고 막 언덕에 뛰어나가고 막 되게 쟤들 쪽팔릴 거예요 사실. 다른 애들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는데 지들은 막 땡 메고 총 들고 막 이러고 막 거기에 걸리면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원이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중심. 중심이
중심에 일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요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생각할 수 있겠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그냥 내비둘 수는 없잖아. 그냥 입에 내비두면 그냥 그림 그린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수학으로 바꿔야지. 수학으로 바꾸려면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지름은 기본이지, 두 원에. 박홍이랑 제가 이걸 애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톱날이라 생각하라는 거야. 원이 이게 톱날이야, 톱날. 이게 막 뱅뱅뱅 톱날이 막 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있잖아.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뒤지잖아. 안 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거리. 거리를 알아야지. 무슨 거리? 톱날의 중심에서부터 톱날 날까지의 길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긴 톱날이 막 저기 있어. 그럼 가까이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거 하고 뭐를 비교해야 됩니까? 나하고 저 톱날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비교해보면 되잖아. 나하고 톱날 사이의 거리가 3m야. 근데 톱날의 날의 길이가 1m야. 그럼 난 산 거야, 죽은 거야? 산 거지. 톱날의 길이가 4m야. 난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톱날의 길이,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 하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뭐? 거리만 알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 두 개가 더 어떻다면, 짧다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소가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반지름 D,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D하고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만 기억하면 된다.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중심의 거리가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죠. 두 개를 어떻게 한 것보다? 더한 것보다.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두 개, R1, R2 두 개 더한 거랑 뭐랑 같아져야 돼? 중심 사이의 거리랑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야지. 딱 같잖아.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요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좀 이따 하기라고. 얘는요. 자, 원이 좀 이상한데.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 아니야. 그치? 자, 요게 뭐예요? 반지름 R1이지. 요게 뭐야? R2지. 어떤 관계 성립해요? R2에서 R1을 뺐더니 뭐가 되더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라는 거 이해돼 안 돼? 되지? 되죠? 나머지 것들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어떻게 했어? 더 짧겠지? 더 짧겠지? 맞아? 맞아?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작고 두 개를 뺀 거보단 커야 되지. 이해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내용은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다만 이 내용 자체는 나중에는 궁극에서는 외워지긴 외워져야 돼요. 다만 이거를 외울 때 두 원이 접할 때 R1 플러스 R2는 D다. 두 원이 어떻게 될 때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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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어떻게 보라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생각해 보시되, 다만 문제를 너희가 일주일에 몇 문제씩 풀기로 했으니까 200문제씩 풀기로 했으니까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그지? 그죠? 당연하 이제부터 200문제씩 할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원이 있을 때 이렇게 밖에서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밖에서 접하는 거래요. 이걸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내접선은 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통 내접선이에요. 이해돼? 이게 왜 바깥이고 안쪽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외접선, 내접선이래. 그럴 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머릿속에 뭐 떠올랐어? 원준아, 뭐 떠올랐어요? 뭐 떠올랐어요? 뭐 떠올랐어요? 피타고라스 떠올라야지.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게 정말 키포인트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말 이걸 뭐라고 말로 설명해 줄 수가 모르겠네. 야, 아니 근데 얘네 이런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서 나와 있는 문제, 니네가 앓는 문제는 니네만 못 푸는 게 아니야. 아니지, 니네만 푸는 게 아니야. 다 풀어. 못 푸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신인 거야. 못 푸는 애들이 그냥 공부 안 한 거잖아.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딴 놈은 못 푸는데 나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봐봐. 딱 보고서 딱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 건 병신짓이 되는 거고, 딴 놈이 못 푸는데 푸는 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론이 빠삭하게 알고 내용을 뭐 어떻게 알고 뭐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순간적인 팍 요거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3등급까지는 연습이야. 연습 연락에 하면 문제 씨발 한 10,000문제씩 풀면 3등급까지는 나와. 지금 시험 시스템에서는. 왜냐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근데 1등급 받는 거는 감이야. 100%. 감이라고. 감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범준이는 제가 말한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고, 원준이는 헬렐레 씨야, 저 새끼 또 카트 사막, 우와, 재밌다, 씨야.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한 끗 차이라고, 한 끗 차이. 이게 사실은 정말 초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차이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야, 이번에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가 396점이라며. 말이 396점이지. 야, 씨발, 수학 한 문제 4점이잖아. 전체 과목에서 한 개 틀린 거야. 야, 전체 과목에서 한 개 틀린 놈이랑 전체 과목에서 다 맞은 놈이랑 전체 과목에서 2개 틀린 놈이랑 실력 차이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에서 벌어진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잖아. 차도 봐봐. 야, 씨발 티코를 타다가 티코 1,000만원짜리 차야. 그러다가 소나타를 타 2,000만원짜리. 그러면 차가 되게 좋아지지. 확 좋아진다고. 차도 커지고 엔진도 2000cc로 바뀌고 창문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깜빡이도 들어오고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잖아. 그런데 봐봐.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페라리를 타고 있는데 페라리 중에서 그냥 스파이더를 타고 있어. 스파이더를 예를 들어서 4억짜리야. 얘하고 그거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BMW 중에서 좀 좋은 거 있잖아. 그래서 7 시리즈를 1억짜리야. 1억. 그러면 1억짜리 차하고 4억짜리 페라리는 성능이 4배 차이 나요? 아니지.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어때? 정말 티끌만한 차이지. 근데 원래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티끌만한 차이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거야. 맞잖아.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야, 서울대 들어가는 애 중에서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랑 서울대 예를 들면 뭐 철학과 나온 놈이랑 뭐 얼마나 그렇게 서울대 철학과 법대 나온 애들이 더 똑똑하겠어. 근데 최상위권인데 그 중에서 더 끝단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더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그지? 법정, 홍보. 그지? 법정. 미친 사람이 왔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런 거를 느껴보라고 지금 저희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3들하고 수업을 하면, 예를 들면 고2나 고1들하고 학년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일단 수업은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안 해. 혹시 여기에 위에 희진이한테 물어봐.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죠? 보통 수원 같은 경우에는 희진이네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칠 때 방정식에서부터 끝까지 나갈 때 하루인가 이틀 만에 가르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생각해봐. 자,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가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일단 뭐 그래야 돼? 뭐 그래야 돼? 직각삼각형 그려야지. 일단 그을 수 있는 선은 다 그어. 직각하면 보여? 보여? 어떻게 보면 보여. 이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는 길이는 이건데 이거나 이거 길이나 서로 어때? 같아요. 같지.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얘하고 요거 필요하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심. 중심 사이 거리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면 되잖아. 요거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네. 빼면 되지. 이해돼? 요거 생각하는 게 팁이라고 팁. 그죠?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외우면 돼. 근데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자, 공통 내접선 똑같아요. 자, 뭐 생각나야 돼? 피타고라스. 또 직각. 직각. 그럴 수 있는 거 다 거. 자, 뭐고요? 직각상이 보여? 네. 웃어봐. 직각상이 보여? 뭐 보여요? 너도 여자친구 대사부터 쌍 좌개들이 웃어. 웃어. 괜찮은데. 개들이야? 개들이 뭐? 일로 와. 일로 와. 좌성목. 좌성목이 더 낫다.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학생이 지금 선생한테 개들 친다 그러잖아. 자,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 길이나 이거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만 알면 되잖아. 이거 길이는 중심 사이 거리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이해 되죠? 다 했다. 자, 305페이지 펴봅시다. 야, 근데 우리 몇 시까지 수업이냐? 11시니까. 지금 몇 시야? 이제 똑같아. 똑같아요? 맞아요, 시기가? 오, 신기한데. 자, 305페이지 펴봅시다. 다음 시간 정도면 끝나겠네요. 부등식의 영역은 하지 말게. 부등식의 영역은 함수가 끝나고 합시다. 함수가 끝나고 수투 함수 끝나고 함수가 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똑같지? 똑같지. 일단 제일 먼저 원 하나 세우고 직선 하나 세우시고 나올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또 어떻게 하면 돼? 멀리 띄워놓은 것부터 점점 붙여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은 뭐야? 만나는 점의 개수 이렇게 되겠네. 몇 개의 유형 존재할 수 있어요? 몇 개의 유형 존재해요? 3개 있죠. 밖에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왜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은 총 몇 개다? 아니다. 물서